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숙입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제가 비정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자분께 사례를 통해 함께 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볼 것인지, 또 어떤 게 올바른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지, 그 다음에 성인식은 어떤지, 나의 고정관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제가 비정상인가요? 라고 하는 사연은 그리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사실 많은 경우에 성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즉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댓글이라든가 표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렇게 의문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저게 뻥인가? 아니면 저게 진짜 팩트여서 그런가? 그러면 나는 비정상인가? 나는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오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한 여자 어르신이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긴장을 푸시면 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차를 한 잔 드리고 날씨 이야기, 복지관 행사 이야기를 하며 눈치를 보며 당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 털어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상담 오신 게 아닌가 보다. 가끔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수다가 고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68세로 남편과 아들 셋이 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나름대로 열심히 알뜰하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남편은 이제 72이 되었고 아직도 일을 해서 지금도 주말부부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주말부부로 지낸 지는 15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사실 본인은 늦은 결혼으로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사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은 은퇴한 후에 새로운 일로 주말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의 일이 잘 되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독립해 혼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 활동도 해보고 바쁘게 지내보기도 하고 했지만 허하고 외로운 거는 늘 남아있더라고요. 그럴 때 매체를 통해 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요. 사실 누구에게 물어볼지 마땅치가 않아서 왔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물으니 성욕과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70, 80대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못 견딜 정도로 성욕이 있나요? 70, 80대에도 성관계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말하는 것처럼 성관계가 많으면 부부가 서로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면 나도 남편과 앞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이분의 소망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질문하니 별로 불만도 없고
부부 관계에도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한 달에 서너 번 했었던 것 같은데 폐경이 되면서 점점 줄다가 60대가 되고부터는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나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덤덤해 보여요. 정으로 의리로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제가 딱히 뭐 생각이 나고 그렇고 그렇진 않은데요. 삶이 약간 지루하고 약간 외롭고 허무해요. 이것이 다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생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부 관계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남은 시간이 우리 부부가 서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노력해 보고 싶어요. 이게 이분의 그 사연이었습니다. 상담을 오신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접하면서 저는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케이스를 어떻게 다룰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담자는 굉장히 다룰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사연자가 갖고 계시는 생각이 성지식이 부족하시구나 하며 제기한 질문인 성욕과 성관계 횟수, 성적 만족감은 개인에 따라 다르답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시면 됩니다. 라는 정답의 제시처럼요. 그러나 한 걸음 들어가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분은 고민하고 계실까? 왜 이리 조심스럽게 질문을 할까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가진 성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성의 없는 가벼운 선택을 하고 있고 무책임한 언행과 행동 등 많은 문제점과 결코 쉽지 않은 해결책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성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이벤트,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방향에서 성의 얼굴을 마주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주장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이러면서 현장을 지켜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교육이라든가 평등교육, 폭력 예방교육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과의 이런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이런 교육 이런 것들도 벌써 거진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된다는 어르신들의 칭찬에 환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마치 알았어요 그래요 라고 하지만 전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서 봐도 변하지 않는 이런 고정관념하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에 축 의기가 소침해져서 축 처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자리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강산이 2번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에 사실 못 떠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람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망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은 전생에 걸쳐서 행복해야 하며 이에 성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 저의 노력과 행동의 선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신념인 거죠. 오늘 이 시니어 TV에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다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주 좁은 의미로 아주 좁게 남녀의 성기에 교접하는 행위를 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쉬운 뭐 성관계라고도 얘기하지만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이 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성이랑 섹스랑은 거의 같은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봅니다. 사실 남녀가 성기를 통한 교접하는 이 간단한 성행위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것으로 발생하는 쾌락이 만약에 성이라면 그것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또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을 신체적인 부분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남녀가 서로 만나려면 그냥 만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그냥 만나지고 그런 행위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도 있고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는 사회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안락한 이런 사회 시스템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따뜻함과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 안에서 이렇게 가정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영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부분은 꼭 종교적인 의미의 영적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총체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 하나가 전체를 다 커버하거나 하지 못하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굴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만 이렇게 아주 그 섹스라고 하는 행위, 성행위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자꾸 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밥 먹는 것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는 않지 않습니까? 밥을 누구랑 먹을지, 왜 먹을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먹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거죠. 섹스를 성관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는 그저 신체적인 접촉 행위,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총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할 때 성행위가 아닌 성관계라고 하는 관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가장 몸의 성이라고도 하는 몸, 마음,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 이 몸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욕 부분이다. 욕구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성욕은 인간이 갖고 있는 3대 기본적인 성욕구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욕이 어느 때 발현이 돼서 내가 느끼고 그것들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사회에서 수용한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다, 뭐 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긍정적이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욕구, 감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이런 욕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욕이 편안하게 있는 대로 드러난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성욕 중에 하나, 이제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3개 중에서 하나가 뭐 수면욕,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욕이잖아요. 그럼 먹는 거를 한번 쳐봅시다. 그럼 먹는 거는 배가 고프면 편안하게 배고파, 먹어야 돼, 안 먹고 못 살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아니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나의 욕구의 상태를 아주 편안하게 솔직하게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배가 고픈 것도 고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의미는, 성욕은 이것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고 솔직하게 잘 표현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하고 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성욕이 만족됐어 라고 하는 것들의 느낌, 이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성기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성적인 욕구 아니면 쾌락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성기라고 하는 기관의, 신체적인 기관의 어떤 접촉에 의한 부분의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뇌에서 그것들이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전체를 보면 평균치라는 게 좀 있죠. 그렇긴 하지만 평균에서 내려왔다고, 평균에서 좀 더 크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 많이 먹어야 어떻게 해요? 배부름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별로 개인차가 있고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욕에 대해서 그리 많이 이야기하고 마치 욕구가 굉장히 많아야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더 남자답고, 특히 남성인 경우에 이렇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렇게 느끼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도대체 성관계라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성욕이 많으면 성관계는 내가 욕구가 많은 대로 성관계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욕구가 올라오면 그것을 해소하는 거, 해소하는 행위, 그것으로 의미를 둘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 말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댓글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담하고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이 와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댓글 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횟수를 조금 하는 사람은 왠지 기가 죽고, 횟수가 많은 사람은 왠지 이렇게 어깨가 펴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횟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의미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거죠. 다만 나이 먹어서 노년기의 성관계는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한 질문이라면 건강해서 성관계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횟수도 굉장히 개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꼭 그래서 어떤 횟수의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 이거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생물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지식도 이렇게 자꾸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라고 하는 이 지식도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성관계를 하면서 지내는 삶이 더 건강한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아와서 성관계를 해야만 노년에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성관계를 해야 내가 더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마치 무슨 굉장히 커다란 팩트로 생각해서 사실로 생각해서 이것을 굳이 먹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아니면 이런 본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성관계를 잘 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 혼자 있다든가 뭐 그게 사별이든 이별이든 그래서 나는 혼자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혼자 있어도 연애를 통해서 아니면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전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그런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건강이 좋아도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아주 신념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편견이죠. 이 편견을 가지고 뭐래요? 그걸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또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매매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아주 중요해서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잖아. 그러면서 성관계를 계속 하기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사실 관계가 부부가 서로 친해지고 따뜻하고 사랑하고가 아니라 서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체적인 부분의 성의 지식은 사실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쾌감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쾌락이 높은 오르가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성적인 민감도가 높은 성감도가 높은 부분인 여성인 경우엔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음액이라든가 남성인 부분에는 페니스에서 앞쪽인 귀도라든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제대로 잘 자극을 하면 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쾌락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쾌락에 올라가는 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자극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은 자극을 주고 반응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자극 주고 반응하는 이 사이의 관계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욕구, 쾌락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만족감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욕을 충분히 발휘해서 관계를 통해서 관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만족감을 얻는 것들은 뇌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 되는 일치감을 맛보는 행위로서의 이런 성관계를 가지고 와서 만났을 때의 그런 만족감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성감대가 높은 기관을 잘 자극해서 얻게 되는 쾌락과는 뭔가 조금 같은 쾌락을까지 오르가즘까지 오르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생물학적인 거 넘어서 두 남녀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생물학적인 부분 이외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느냐,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의미도 같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나는 결혼식을 못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고요. 아이도 낳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적상에도, 즉 혼인신고를 통해서 다 결혼의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만 어떻게 결혼식을 못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못해서 이 결혼식을 못한 게 사실은 두 남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무슨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못해서 결혼식을 못한 이 부분이 정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음에도 모르대요. 마치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이 뭐로 남아요? 정서적으로 한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남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내가 못 해줘서, 아내인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같이 못해서 하면서 서로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미 결혼 생활로 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의미가 사실은 성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정관념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런 성지식인 경우에, 예를 들어 남성의 페니스가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큰 페니스가 큰 사람이 그럼 상대방의 여성을 성적으로 더 만족시키느냐, 아니면은 너무 작으면 만족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생물학적인 이런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정관념과 편견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 고정관념이라 하면 뭐냐 하면요, 원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다름이죠. 페니스가 큰 사람도 있고 페니스가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 다름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의 시스템에 관습이 들어가서 같이 엮어져서 그렇다라고 할 때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도 상대방의 여성을 만족시키는데 페니스의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물론 정말 페니스가 너무너무 작아서 발기를 해도 1cm도 안 된다, 그러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페니스가 발기를 한 상태에서 최소한도 4cm, 5cm 정도만 되면 솔직히 굉장히 5cm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아 보여도 성생활 하는데, 섹스라고 하는 성행위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여성을 만족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성이 주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생물학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 여성이 질 안쪽에 한 3cm, 4cm 정도 되는 이런 부분에 성적인 민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 한 5cm만 돼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질환의 성감대가 아닌, 사실은 여성은
질 바깥에 있는 음액에 굉장히 민감한 성적인 이런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작으면 만족을 많이 못 시키고 크면 만족을 시킨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과 편견, 이게 사회에 쭉 만연이 돼 있고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남성들은 청소년기나 아니면 7, 80대인 기나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중이 거의 다 비슷하게 성기의 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편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에 따라 되게 달라요. 10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7, 80대가 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0대는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한 7, 80년 세상을 살면서 또 저희 세대는 대부분 다 결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여성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다 여자가 어떤지 만나보고 경험을 한 7, 80대의 이 편견이 거의 같다는 거죠. 60년이라고 하는 거의 두 세대가 지나는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인생의 경험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기 크기에 관한 고민들, 작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청소년이나 7, 80대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쭉 같이 존재하는 편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요런 생물학적인 작은 성 지식 안에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건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지금쯤은 한번 정리하시는 의미로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어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가치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것들을 하나씩 좀 바꿔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누구하고 관계예요? 부부간의 이런 관계가 서로 좀 개선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생각한 거를 다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배워서 그걸 이해해서 그걸 바꾸느라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변한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자고? 얼마 살지도 않잖아. 그다음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그거에 그런 노력을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는 대로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좋은 관계, 따뜻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라보신다면, 총체적인 거라고 바라보는 분과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편견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좁은 의미의 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가족 모임 안에서 식구들의 일과 같이 일상생활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만날 때 손주와 손녀딸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자나 손녀딸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집 안에서 가정 생활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양분해서 서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을 잘 벌고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람의 인구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남자는 다 그렇게 똑같은 이런 특성과 똑같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 못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 가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장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행했으나 그것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생활이 윤택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거 하나에 더불어서 뭐예요?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내지는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그런 시선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들이 밝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런 성향을 갖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일터에 있다가 사실은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그것만 해서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더 남성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아들과 바깥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시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시부모의 위치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봐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 아들은 저렇게 이제 못나서 그래. 아니면 조금 더 이상한 편견으로 더 붙여서 며느리 네가 우리 아들 기를 죽여서 우리 아들을 집에 들어앉히고 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찌 이 집이 그리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두 부부는 과연 부부라고 하는 삶에 같이 가정을 이루면 살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성적인 관계,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부관계인 성관계도 제대로 잘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나고 있는 우리 이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의 사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 갈 때, 특히 우리 노년기는 그런 것들을 바로 혹시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서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앞으로의 세대들한테 조금 더 올바른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위한 노력, 사실은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 나름 뭐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일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같이 우리가 하는데 조금 동참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인간이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 애쓰고 하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인가, 아,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은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세대를 걸쳐서 조금씩 노력할 때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편안한 사회, 가정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명랑하게 잘 지내는 이런 가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세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사실인지에 관한 아주 일반적이고 간단한 질문들로부터 성이란 무엇이며 몸과 마음,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꽤 미친다는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문제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돌아다 보고 짚어보고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성은 인간의 삶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행복에 무한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으로 이것들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아, 그래, 저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들어볼만 하네 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그냥 흘려버리시지 말고요.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나한테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바꾸어 보는, 저도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잘 살고 있지 못한 우리니 생각해보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고요. 다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